서울의 번화한 거리, 강남의 화려한 빌딩들 사이에서 지훈과 서연은 완벽해 보이는 부부로 살고 있었어요. 지훈은 30대 초반의 남자예요. 대기업 IT 회사의 운영팀에서 일하죠.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컴퓨터 앞에 앉아 국제 파트너들과 미팅을 준비하곤 해요. 출장은 매달 두세 번씩 미국이나 유럽으로 날아가야 하니까 집에 있는 날도 피곤에 쩔어 있었어요. 서연은 같은 나이쯤 되겠네요. 강남의 고급 갤러리에서 마케팅 매니저로 일해요. 늘 깔끔한 블라우스와 스커트를 입고 미소 지으며 동료들과 대화하죠. 그녀의 따뜻한 성격 덕에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좋아해요. 둘은 대학 시절부터 사귀었어요. 7년 연애 끝에 3년 전에 결혼했죠. 친구들은 그들을 부러워했어요. 안정된 직장, 서로를 이해하는 듯한 모습. 하지만 요즘 들어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훈의 일정이 너무 빡빡하니까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커피 한 잔 마시고 출근하고 저녁엔 늦게 들어와요. 서연은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으며 TV를 보곤 해요. 오늘 어땠어? 라고 물으면 지훈은 바빴어 라고 짧게 답하고 샤워하러 가요. 어느 날 아침 지훈이 짐을 챙기며 서연에게 말했어요. 이번 주말에 또 출장 가야 해. 미국 쪽 미팅이 잡혔어. 서연은 부엌에서 커피를 타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하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이 쌓였어요. 결혼 전엔 주말에 함께 산책하거나 영화를 봤는데 이제는 그런 시간이 거의 없어요. 서연은 갤러리에서 하루를 보내요. 클라이언트와 미팅하고 전시 준비로 바쁘죠. 동료 하나가 물었어요. 서연 씨, 요즘 남편분 바쁘시죠? 주말에 데이트 안 해요? 서연은 웃으며 네, 일 때문에요. 이해해야죠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엔 공허함이 느껴졌어요. 저녁에 지훈이 집에 들어오자 서연이 식탁에 밥을 차려놓았어요. 오늘 피곤해 보이네. 빨리 먹고 쉬어. 지훈은 포크를 들며 고마워. 내일 새벽에 화상 미팅이 있어서 일찍 자야 해. 대화는 거기서 끝났어요. 서연은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쳤지만 집중이 안 돼요. 창밖으로 비추는 도시 불빛을 보며 생각했어요.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지훈은 침대에 누워 핸드폰으로 메일을 확인하느라 서연의 표정을 보지 못했어요. 며칠 후 지훈이 출장 가기 전날 밤이었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훈아, 요즘 우리 둘이 제대로 이야기한 적 없네. 주말에 시간 좀 내서 데이트할까? 지훈은 피곤한 눈으로 그녀를 보며 미안해, 다음 주에 해보자. 이번 출장은 중요해. 서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지훈이 문을 나서며 사랑해라고 했지만 그건 그냥 습관처럼 들렸어요. 서연은 혼자 남은 집에서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쐬었어요. 바람 소리가 그녀의 외로움을 더 키웠어요. 지훈의 출장이 잦아지면서 서연의 일상은 더 조용해졌어요. 갤러리에서 일할 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클라이언트를 맞이하지만 퇴근 후 집으로 가는 지하철에서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어요. 친구가 전화로 물었어요. 서연아, 요즘 어때? 지훈 씨랑 잘 지내? 서연은 응, 바빠서 그래도 괜찮아라고 했지만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어요. 집에 들어와서 혼자 와인을 한 잔 따르곤 해요. TV 소리가 집안을 채우지만 그건 그냥 배경음일 뿐이에요. 지훈은 공항 라운지에서 기다리며 서연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비행기 탔어. 도착하면 연락할게. 서연은 그 메시지를 보고
답장을 썼어요. 응, 안전하게 다녀와. 하지만 그 메시지엔 예전의 애정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지우는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열고 작업을 시작했어요. 서연이 이해해 주겠지 라고 생각하며요. 그런데 그 생각 속에 서연의 외로움은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요. 한 달쯤 지나서 지훈이 또 늦게 들어왔어요. 서연이 기다리다 지쳐 소파에서 졸고 있었어요. 지훈이 그녀를 깨우며 미안, 오늘도 늦었네. 서연은 눈을 비비며 괜찮아. 밥 먹었어? 지훈은 회사에서 먹었어. 너는? 서연은 혼자 먹었지. 그 대화는 짧았어요. 지훈이 샤워실로 가고 서연은 다시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의 별이 희미하게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 희미해졌어요. 서연의 갤러리에서 새로운 전시가 열렸어요. 그녀는 바쁘게 준비하며 동료들과 웃고 떠들었어요. 한 동료가 서연 씨, 집에서 쉬는 시간엔 뭐 해요? 남편분이랑. 서연은 요즘은 혼자 책 읽거나 산책해요라고 했어요. 그 말에 동료가 바쁘시구나라고 하자 서연은 속으로 바쁜 건 지훈뿐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에 비가 왔어요. 우산 없이 걸으며 서연은 젖은 어깨를 느끼며 집의 고요함을 떠올렸어요. 지훈은 사무실에서 야근하며 커피를 마셨어요. 동료가 집에 안 가? 부인 기다리실 텐데라고 하자 지훈은 괜찮아, 이해해줘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이해가 점점 얇아지고 있다는 걸 그는 몰랐어요. 집에 들어와 서연이 잠든 모습을 보고 조용히 옆에 누웠어요. 서연은 잠결에 그의 손을 느꼈지만 그 손길이 예전만큼 따뜻하지 않았어요. 이런 날들이 반복되면서 둘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어요. 서연은 아침에 지훈의 빈자리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도 혼자네. 지훈은 출근길에 서연의 메시지를 확인하며 오늘은 일찍 들어가야지라고 생각했지만 또 미팅이 길어졌어요. 서연은 갤러리에서 클라이언트와 통화하며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긴 외로움이 컸어요. 어느 주말 지훈이 집에 있었어요. 드물게 쉬는 날이었죠. 서연이 오랜만에 산책할까 라고 제안했어요. 지훈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며 응, 나중에. 피곤해서 좀 쉬자. 서연은 실망한 표정으로 부엌으로 갔어요. 커피를 타며 그녀는 창밖을 봤어요. 거리의 사람들이 손잡고 걷는 모습이 부러웠어요. 지훈은 TV를 켜고 뉴스를 봤지만 서연의 발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서연의 친구가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요즘 어때? 지훈 씨랑? 서연은 커피를 저으며 바빠서 그래. 나도 일하니까. 친구가 그래도 시간 내서 데이트 해야지라고 하자 서연은 그러게라고만 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빈집을 보며 그녀는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어요. 바람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에 그녀의 마음이 더 차가워졌어요. 지훈의 출장이 또 시작됐어요. 공항에서 서연에게 전화했어요. 도착하면 연락할게. 서연은 응, 조심해. 그 통화는 1분도 안 됐어요. 지훈은 비행기 안에서 작업하며 서연을 생각했지만 피곤함에 잠들었어요. 서연은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으며 TV를 켰어요. 드라마 속 부부가 행복하게 웃는 장면이 나왔지만 그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서 서연의 외로움은 쌓였어요. 갤러리에서 일할 때 그녀는 프로페셔널하게 행동하지만 점심시간에 혼자 벤치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으며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커플들이 손잡고 지나가는 걸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지훈은 사무실에서
미팅 끝나고 동료와 맥주 한잔 했어요. 집에 가봐야지라고 하며 일어났지만 집에 들어와 서연이 잠든 걸 보고 조용히 누웠어요. 한 번은 서연이 지훈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지훈아, 우리 요즘 너무 멀어진 것 같아.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지훈은 피곤한 얼굴로 미안, 노력할게. 다음 주에. 하지만 다음 주도 출장으로 날아갔어요. 서연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어요. 집의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책을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지훈의 일상은 변함없었어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서연은 그 패턴에 익숙해지려 애썼지만 마음속 빈자리는 커졌어요. 갤러리 전시 오프닝 파티에서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과 인사했어요. 한 클라이언트가 부인분, 행복해 보이시네요 라고 하자 서연은 네, 감사해요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아니었어요. 이렇게 작은 균열이 점점 커지면서 둘의 관계는 형식적일 뿐이었어요. 지훈은 작업에 몰두하고 서연은 혼자서 시간을 보냈어요. 서울의 밤거리가 밝아도 그들의 집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서연의 일상이 점점 더 무거워지던 어느 날이었어요. 갤러리에서 새로운 전시를 준비하느라 바빴지만 마음속 공허는 채워지지 않았어요. 지훈은 또 출장 중이었죠. 집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서연은 우산을 챙겨 출근길에 올랐어요. 지하철에서 사람들 사이에 섞여 서 있으니 자신의 삶이 너무 평범하고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갤러리에 도착해서 커피를 타고 자리에 앉았어요. 이메일을 확인하니 한 고객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태준 씨였어요. 36살쯤 된 남자, 고급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의 대표예요. 전에 갤러리에서 작품을 구매한 적이 있어서 아는 사이였죠. 서연 씨, 오랜만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에 맞는 작품 추천 부탁드려요 라는 메시지였어요. 서연은 답장을 보냈어요. 네, 언제 편하신가요? 갤러리로 오시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다음 날 태준이 갤러리에 왔어요. 깔끔한 수트 차림으로 문을 열고 들어서며 미소를 지었어요. 서연 씨, 바쁘신데 불러서 죄송해요.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고객분이시니까요. 이쪽으로 오세요. 둘은 전시실로 가서 작품들을 둘러봤어요. 태준은 한 그림 앞에 서서 이 색감이 우리 클라이언트 호텔 로비에 딱 맞겠네요. 서연 씨 추천 센스가 좋으신데요. 라고 했어요. 서연은 웃으며 감사해요. 태준 씨 회사가 유명하잖아요. 잘 맞춰드릴게요. 미팅이 끝나고 태준이 커피 한 잔 어때요?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어요. 라고 제안했어요. 서연은 망설였지만 일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따라갔어요. 근처 카페에 앉아서 프로젝트를 논의했어요. 태준은 서연의 의견을 듣고 서연 씨처럼 열정적인 분 만나기 힘들어요. 일에 대한 열정이 느껴져요 라고 칭찬했어요. 서연은 그 말이 기뻤어요. 지훈에게서 그런 말을 들은 지 오래됐으니까요. 그날 이후 태준과의 연락이 잦아졌어요. 이메일로 시작해서 카톡으로 이어졌어요. 이 디자인 보시고 의견 주세요 하며 사진을 보내오곤 했어요. 서연은 집에서 혼자 그 메시지를 보고 답장을 썼어요. 지훈은 그날도 늦게 들어올 예정이었어요. 태준과의 대화는 점점 길어졌어요. 어느 날 태준이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시면 미팅 어때요? 회사 근처 레스토랑에서요 라고 했어요. 서연은 네, 괜찮아요 라고 답했어요. 레스토랑에서 만나서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태준이 갑자기 서연 씨, 결혼 생활은 어때요?
저는 이혼했어요. 아이 하나 키우고 있어요. 라고 털어놨어요. 서연은 놀라서 그래요? 힘드시겠네요. 라고 했어요. 태주는 고개를 저으며 결혼 생활이 무미건조해지면 안 돼요. 서로를 소중히 여겨야죠. 서연 씨처럼 멋진 분이라면 남편분이 행복하실 텐데라고 했어요. 서연은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어요. 지훈과의 생활이 떠올랐어요. 저희도 바빠서 요즘은 대화가 적어요. 태주는 눈을 마주치며 그럴 때가 있죠. 저도 그랬어요. 결국 헤어졌지만 후회돼요. 서연 씨는 그런 실수하지 마세요. 라고 조언했어요. 서연은 와인잔을 들며 네, 노력해야죠.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지훈의 무관심이 스쳤어요. 태준의 말투는 직설적이었어요. 지훈처럼 조용하지 않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어요. 그날 헤어질 때 태준이 다음에 또 봐요. 서연 씨랑 이야기하니 기분 좋아요. 라고 했어요. 서연은 집으로 가는 길에 그 말을 곱씹었어요. 며칠 후 갤러리에서 태준이 다시 왔어요. 작품을 고르며 서연 씨, 주말에 뭐 하세요? 제가 아는 카페가 있는데 조용해서 미팅하기 좋아요. 라고 했어요. 서연은 지훈이 출장 중이라 혼자일 테니 가도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주말에 그 카페에서 만났어요. 커피를 마시며 일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흘렀어요. 태준이 서연 씨, 요즘 피곤해 보이세요.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었어요. 서연은 한숨을 쉬며 집에서 혼자 있는 날이 많아서요. 남편이 바빠요. 태준은 손을 잡으며 그럴 때 외로워지죠. 저도 이혼 후에 그랬어요. 하지만 서연 씨처럼 매력적인 여성을 외롭게 두는 건 잘못이에요. 라고 했어요. 서연은 그 손길에 가슴이 뛰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어요. 태준의 눈빛이 부드러웠어요. 태준 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 결혼했어요. 태준은 미소를 지으며 알아요. 그냥 솔직한 마음이에요. 서연 씨가 좋아요. 그날부터 둘의 만남이 잦아졌어요. 카페에서 시작해서 산책로로 이어졌어요. 태준은 서연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서연 씨는 정말 특별해요. 그 열정, 그 미소라고 칭찬했어요. 서연은 지훈에게 받지 못한 관심을 태준에게서 느꼈어요. 어느 저녁 태준이 오늘은 호텔 라운지에서 이야기할까요? 조용하고 좋아요라고 제안했어요. 서연은 망설였지만 따라갔어요. 라운지에서 와인을 마시다 태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서연 씨, 나랑 있으면 어때요? 행복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태준 씨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태준은 가까이 다가와 키스했어요. 서연은 처음엔 밀어냈지만 곧 받아들였어요. 그 키스가 그녀의 외로움을 녹여줬어요. 호텔 방으로 올라갔어요. 문을 닫고 태준이 서연을 안았어요. 서연 씨, 오늘만이라도 나랑 있어요. 서연은 눈을 감고 그의 품에 안겼어요. 그 밤 둘은 관계를 맺었어요. 서연은 죄책감이 들었지만 태준의 따뜻함이 그걸 덮었어요. 다음 날 아침 태준이 서연 씨, 후회 안 해? 라고 물었어요. 서연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좋았어요. 태준은 웃으며 나도. 우리 계속 만나요. 그 후 만남이 더 잦아졌어요. 갤러리 근처 호텔에서 몰래 만났어요. 태준은 서연을 안으며 지훈 씨가 모르게 해줄게. 서연 씨가 행복하면 되라고 했어요. 서연은 집에 돌아와 지훈을 보면 미안했지만 태준과의 시간이 중독됐어요. 어느 날 태준이 서연 씨, 우리 추억 만들까? 비디오 찍어볼까? 라고 했어요. 서연은 놀라서 안 돼요. 위험해요.
태준은 설득했어요. 나만 볼게. 우리만의 비밀. 서연 씨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싶어. 서연은 망설이다 결국 동의했어요. 호텔 방에서 태준이 핸드폰을 들고 찍었어요. 서연은 부끄러웠지만 태준의 말에 따랐어요. 좋아, 서연 씨. 완벽해. 그 비디오는 둘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었어요. 서연의 일상이 변했어요. 갤러리에서 태준의 메시지를 확인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지훈이 집에 있을 때도 태준을 생각했어요. 태준과의 만남은 매주 이어졌어요. 카페에서 손을 잡고 호텔에서 밤을 보냈어요. 태준이 서연 씨, 사랑해라고 속삭일 때 서연은 가슴이 떨렸어요. 지훈과의 대화는 여전히 짧았어요. 오늘 어땠어? 바빴어. 서연은 그 틈에 태준을 만나러 갔어요. 한 번은 태준의 집에 갔어요. 아이가 할머니 댁에 가서 비어 있었어요. 태준이 요리를 해주며 서연 씨, 여기서 사는 상상해봤어? 라고 했어요. 서연은 웃으며 태준 씨, 그런 말 하지 마. 하지만 속으로는 그 상상이 달콤했어요. 그날도 비디오를 찍었어요. 태준이 이걸 보면서 서연 씨 생각할게라고 했어요. 서연은 집으로 돌아와 샤워하며 죄책감을 느꼈지만 태준의 메시지가 오니 다시 기뻤어요. 태준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서연은 지훈을 피하게 됐어요. 지훈이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도 아니야. 피곤해서라고 둘러댔어요. 태준은 서연을 안으며 우리 영원히 함께할까? 라고 했어요. 서연은 그 말에 흔들렸어요. 갤러리에서 일할 때 태준의 전화를 받으며 속삭였어요. 나중에 봐. 동료가 서연 씨, 요즘 밝아 보이네라고 하자 서연은 응, 일이 잘 풀려서라고 했어요. 어느 주말 지훈이 집에 있는데 태준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보고 싶어. 호텔로 올래? 서연은 지훈 몰래 나갔어요. 친구 만나고 올게라고 거짓말하고요. 호텔에서 태준을 만나 안겼어요. 태준 씨, 미안해. 하지만 못 참아. 태준은 키스하며 나도. 서연 씨 없인 안 돼. 그날 비디오를 더 대담하게 찍었어요. 서연은 집에 돌아와 지훈의 잠든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지만 태준의 따뜻함을 잊을 수 없었어요. 태준과의 만남이 반복되면서 서연의 감정은 복잡해졌어요. 갤러리 오프닝 파티에서 태준이 몰래 왔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파티 후 태준의 차로 가서 키스했어요. 서연 씨, 오늘 밤 같이 있을까? 서연은 응이라고 했어요. 호텔로 가서 밤을 보냈어요. 태준이 비디오를 보며 우리 최고야라고 했어요. 서연은 그 영상에 자신의 변한 모습을 봤어요. 지훈의 출장이 또 시작됐어요. 서연은 자유로워졌어요. 태준과 매일 만났어요. 카페, 공원, 호텔. 태준이 이혼해. 나랑 살자라고 했지만 서연은 아직은 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기울었어요. 갤러리에서 태준의 프로젝트를 도우며 더 가까워졌어요. 동료가 태준 씨랑 친하시네요 라고 하자 서연은 고객이니까 라고 했어요. 한번 태준의 사무실에 갔어요. 직원들이 퇴근한 후 둘이서 와인을 마셨어요. 태준이 책상 위에서 서연을 안았어요. 여기서 해볼까? 서연은 웃으며 미쳤어 라고 했지만 따랐어요. 비디오를 찍으며 태준이 추억이야 라고 했어요. 서연은 집으로 가는 길에 그 장면을 떠올리며 얼굴이 붉어졌어요. 서연의 외로움은 태준으로 채워졌어요. 지훈과의 생활은 형식적이었어요. 저녁에 지훈이 사랑해라고 해도 서연은 응이라고만 했어요. 태준과의 만남이 그녀의 삶을 바꿨어요. 호텔 방에서 태준이 서연 씨,
나만 봐라고 할 때 서연은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그 관계는 점점 위험해졌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서연의 삶이 태준과의 만남으로 가득 차 있던 그 시기, 지우는 여전히 일에 파묻혀 있었어요. 사무실에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국제 미팅을 준비하고 출장 스케줄을 짜느라 바빴죠. 집에 들어오면 서연의 표정이 조금 밝아 보이거나 화장기가 더 짙어진 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오늘 어땠어? 라고 물으면 서연은 좋았어 라고 짧게 답하고 지우는 그걸로 만족했어요. 출장 가방을 챙기며 서연에게 이번 주말에 돌아올게 라고 말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이미 태준에게 가 있었어요. 지우는 서연이 갤러리에서 늦게 오는 날에도 피곤하겠다라고만 하고 샤워하러 갔어요. 둘 사이의 대화는 여전히 형식적이었고 지훈의 피곤함이 그 변화를 가려줬어요. 어느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지훈이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어요. 시계가 8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사무실에서 급한 클라이언트 문서를 처리해야 했는데 자신의 노트북을 회사에 두고 온 걸 깨달았어요. 서둘러 집으로 온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서며 서연아 나왔어라고 했어요. 서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일찍 왔네. 밥 먹었어? 지우는 신발을 벗으며 아니 회사에서 먹었어. 노트북 좀 빌려줄래? 급한 일이야. 서연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응, 방에 있어. 지우는 고맙다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서연의 노트북을 열었어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화면이 밝아지자 여러 프로그램이 열려 있었어요. 웹브라우저, 메일, 그리고 카카오톡이요. 지우는 파일을 열어보려 했지만 갑자기 카카오톡 알림이 떴어요. 태준이라는 이름의 메시지였어요. 오늘 밤 생각나. 곧 만나자. 지훈의 손이 멈췄어요. 태준? 서연의 지인 중에 그런 이름이 없었어요. 호기심이 발동했어요. 서연이 부엌에서 물소리를 내고 있어서 지훈은 조용히 그 채팅방을 클릭했어요. 화면에 펼쳐진 건 충격 그 자체였어요. 최근 메시지 아래에 비디오 파일이 붙어 있었어요.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영상이 시작되자 호텔방 같은 곳에서 서연이 알몸으로 누워있고 낯선 남자가 그녀를 안고 있었어요. 서연 씨, 사랑이라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연의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죠. 지훈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놓칠 뻔했어요. 숨이 가빠지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이게 무슨... 지훈은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영상이 끝나자 이전 채팅들이 보였어요. 어젯밤 최고였어. 지훈 몰래 만나자 같은 메시지들이요. 지훈은 이를 악물고 숨을 골랐어요. 부엌에서 서연의 발소리가 들려왔지만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지훈은 재빨리 USB를 꽂았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2번 만에 성공했어요. 비디오 파일을 복사하고 채팅 화면을 캡처했어요. 여러 페이지에 걸쳐 스크린샷을 찍었어요. 태준 씨, 내일 호텔에서 바라는 메시지도 애정 어린 이모티콘도 모두요. 복사가 끝나자 USB를 뽑고 노트북을 닫았어요. 서연이 방으로 들어오며 찾았어? 라고 물었어요. 지우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응, 고마워. 이제 할게.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어요. 지우는 문을 잠그고 자리에 앉아 손을 쥐었다 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지우는 침대에 누워 눈을 뜬 채로 보냈어요. 서연은 옆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지훈의 머릿속엔 그 영상이 반복됐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짓을. 배신감이 목을 조였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새벽이 되자 지훈은 일어나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불빛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충동적으로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감정적으로 대하면 안 돼. 제대로 해결해야 해. 지훈은 노트북을 열고 복사한 파일을 확인했어요. 그 영상을 다시 보니 속이 메스꺼웠어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출근하며 핸드폰으로 검색했어요. 외도 조사 탐정이라고요. 강남의 유명한 사무소가 나왔어요. 박철민 탐정 사무실 15년 경력이라고 하네요. 지훈은 점심시간에 그곳으로 갔어요. 빌딩 5층 문을 열고 들어서니 책상 위에 파일들이 쌓여 있었어요. 박철민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어서 오세요. 상담이시죠?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내의 외도 의심돼요. 박철민은 차분하게 자세히 말씀하세요. 증거 있으신가요? 지훈은 USB를 내밀며 이 안에 비디오와 채팅이 있어요. 박철민이 파일을 열어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실하네요. 조사 시작할까요? 비용은 성금 500만 원, 결과에 따라 추가해요. 지훈은 동의하고 서연의 일상 스케줄을 알려줬어요. 갤러리에서 일해요. 저녁에 늦게 오는 날 많아요. 출장 갈 때 집에 혼자예요. 박철민은 메모하며 알겠어요. 3일 안에 첫 보고 드릴게요. 신분증 복사하고 계약서 작성하세요. 지훈은 서류를 채우며 손이 떨렸어요. 사무실을 나서며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회사로 돌아가 미팅을 했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서연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늦을 것 같아. 서연은 응, 나도 일 있어라고 답했어요. 지훈은 그 메시지를 보니 화가 치밀었어요. 이틀 후 박철민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첫 증거 보내요. 카톡으로요. 지훈은 사무실 화장실에서 확인했어요. 사진들이었어요. 서연이 태준과 손을 잡고 강남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이요. 시간은 어제 저녁 8시. 또 다른 사진엔 호텔 데스크에서 체크인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지훈의 손이 떨렸어요. 더 있어요? 박철민이 네, 오늘도 따라가고 있어요. 그 남자 신원 파악했어요. 태준, 인테리어 회사 대표예요. 그런데 결혼했어요. 아내 혜리 씨와 아이 둘이 있어요. 지훈은 충격받았어요. 뭐라고요? 이혼했다고 들었는데 박철민이 아니에요. 가정 있어요. 주소도 알아냈어요. 지훈은 그 말을 듣고 더 분노했어요. 태준이 서연을 속인 거예요. 집에 돌아와 서연을 보니 미소가 가식적으로 느껴졌어요. 오늘 피곤해? 서연이 물었어요. 지훈은 응, 일찍 자자라고 했어요. 밤에 혼자 USB를 열고 사진들을 추가했어요. 폴더를 만들어 날짜별로 정리했어요. 다음 날 박철민이 더 많은 증거를 보냈어요. 서연과 태준이 차 안에서 키스하는 영상, 문 앞에서 포옹하는 사진. 시간은 오후 6시, 갤러리 근처예요. 지훈은 영상을 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이 새끼가. 한 주 동안 박철민의 조사가 계속됐어요. 매일 새로운 파일이 왔어요. 월요일엔 호텔 로비에서 손잡고 들어가는 사진, 화요일엔 태준의 사무실에서 만나는 영상, 창문 너머로 서연이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어요. 수요일엔 공원 벤치에서 머리를 기대는 장면, 목요일엔 호텔 방에서 나오는 사진, 금요일엔 차 안에서 애정 행위를 하는 영상.
모든 파일의 날짜와 시간이 스탬프돼 있었어요. 박철민이 이제 충분해요. 법적으로 쓸 수 있어요. 더 할까요? 지훈은 네, 마무리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지훈은 집에서 그 파일들을 모았어요. 노트북에 새 폴더를 만들고 사진은 앨범으로, 영상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서연의 채팅 캡처도 추가했어요. 밤늦게까지 앉아 그걸 보며 계획을 세웠어요. 이혼 소송, 그리고 태준도 고소할 거야.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했어요. 강남의 유명 로펌을 골랐어요. 다음 날 상담 예약을 했어요. 서연이 오늘 어때? 라고 물었지만 지훈은 바빠라고만 했어요. 마음속엔 복수심이 불타올랐어요. 박철민이 최종 보고서를 보냈어요. 두꺼운 파일, 50장 넘는 사진과 10개 영상. 태준의 가족 정보도 포함됐어요. 혜리 씨는 35살, 아이들은 7살과 5살. 지훈은 그걸 보니 서연이 더 미워졌어요. 속았지만 나도 속았어. 지훈은 USB 여러 개에 복사했어요. 하나는 금고에, 하나는 회사에 숨겼어요. 서연이 부엌에서 노래를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지훈은 문을 닫고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행동할 때가 됐어요. 지훈의 일상이 변했어요. 출근길에 변호사와 통화했어요. 외도 증거 있어요. 이혼 준비해주세요. 변호사가 네, 자료 보내세요. 태준 씨도 불륜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갤러리 근처를 지나며 서연의 직장을 봤어요. 태준의 회사도 검색해 주소 확인했어요. 밤에 집에 들어와 서연을 안아주려다 멈췄어요. 피곤해라고 핑계대고 방으로 갔어요. 서연은 이상하게 여겼지만 아무 말 안 했어요. 한 번은 지훈이 직접 따라가 봤어요. 서연이 오늘 늦을 게라고 하자 지훈은 갤러리 근처에 차를 세웠어요. 저녁 7시 서연이 태준과 함께 나오는 걸 봤어요. 손을 잡고 호텔로 가는 모습. 지훈은 핸드폰으로 사진 찍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증거가 더 쌓였어요. 집에 돌아와 그 사진을 폴더에 추가했어요. 이제 끝내자. 박철민과 마지막 미팅을 했어요. 사무실에서 파일을 넘겨받았어요. 완벽해요. 법원에서 인정될 거예요. 지훈은 돈을 지불하며 고마워요. 사무실을 나서며 바람을 느꼈어요. 서울 거리가 바쁘게 흘렀지만 지훈의 마음은 차분해졌어요. 복수를 위한 준비가 끝났어요. 서연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집에서 저녁을 차리는 그녀의 모습이 이제 낯설게 느껴졌어요. 지훈은 변호사에게 모든 자료를 보냈어요. 소송 준비하세요. 변호사가 네, 다음 주에 서류 제출할게요. 지훈은 집에 앉아 서연을 기다렸어요. 그녀가 들어오며 늦었네라고 했어요. 지훈은 응, 앉아봐. 할 말 있어. 하지만 아직 아니었어요. 타이밍을 기다렸어요. 밤에 서연이 잠든 후 지훈은 파일을 다시 봤어요. 그 영상 속 서연의 미소가 이제 고통으로 변했어요. 이런 날들이 이어지면서 지훈의 결의가 단단해졌어요. 출장 중에도 박철민에게 업데이트를 받았어요. 태준 씨 집 근처에서 서연 씨 만남 확인 사진이 왔어요. 태준의 아파트 앞에서 포옹하는 장면. 지훈은 비행기 안에서 그걸 보며 이를 갈았어요. 혜리 씨한테도 알려야 해. 하지만 아직 참았어요. 집에 돌아와 서연의 얼굴을 보니 연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사랑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최종적으로 지훈은 모든 증거를 인쇄했어요. A4 용지로 100장 넘게 파일 캐비닛에 넣었어요.
변호사와 미팅 날짜를 잡았어요. 이혼 서류 작성할게요. 태준 씨 불륜 손해배상도. 지우는 네, 진행해 주세요. 갤러리에서 서연이 일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끝을 준비했어요. 서울의 밤이 깊어지면서 지훈의 복수가 시작됐어요. 지훈의 마음이 차갑게 굳어지던 그날 밤이었어요. 모든 증거를 손에 쥔 채로 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지만 그의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서연이 부엌에서 물컵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우는 노트북을 닫고 침대로 갔어요. 서연이 옆에 누워 오늘 일찍 자네라고 했지만 지우는 응이라고만 답하고 등을 돌렸어요. 그 밤 지우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 서연의 웃음소리와 태준의 목소리가 맴돌았어요. 이제 시작이야. 제대로 끝내자. 다음날 아침 지우는 출근길에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했어요. 강남의 유명 로펌 최우진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빌딩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을 열자 최우진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지훈 씨, 앉으세요. 자료 가져오셨나요? 지훈은 USB를 내밀며 네, 여기 다 있어요. 비디오, 사진, 채팅 캡처. 최우진은 파일을 열어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비디오가 핵심이네요. 알몸 장면이 명확해요. 외도 증거로 완벽해요. 지우는 이를 악물며 이혼 소송하고 태준 그놈도 고소할 거예요. 불륜, 손해배상. 최우진은 메모를 하며 네, 두 건 병행할게요. 이혼은 지훈 씨 쪽으로 유리하게.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태준 씨한테는 정신적 피해 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증거가 철저하니까 승소 확률 90% 이상이에요. 지훈은 주먹을 쥐며 바로 진행해 주세요. 비용은 상관없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준비하며 오늘 서류 작성하고 다음 주에 소장 제출할게요. 태준 씨 신원도 확인했어요. 가족 있대요. 지우는 네, 아내 혜리 씨와 아이 둘. 최우진은 미소를 지으며 그럼 더 강력해지네요. 준비하세요. 지우는 사무실을 나서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복수가 구체화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지우는 집에 들어와 서연을 피했어요. 서연이 밥 먹자라고 했지만 지우는 회사에서 먹었어라고 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잠그고 태준의 주소를 확인했어요. 탐정 박철민이 준 정보예요. 태준의 아파트는 여의도 쪽이었어요. 지우는 다음 날 오후에 시간을 냈어요. 회사에서 미팅 간다라고 핑계대고 여의도로 차를 몰았어요. 태준의 아파트 앞에 주차하고 기다렸어요. 오후 3시쯤 혜리 씨가 아이 하나를 데리고 나오는 걸 봤어요. 지훈은 기다리다. 혜리 씨가 혼자 돌아올 때를 노렸어요. 저녁 7시 혜리 씨가 문을 열고 들어가려 할 때 지훈이 다가갔어요. 실례합니다. 혜리 씨시죠? 태준 씨 부인. 혜리 씨는 놀라서 뒤로 물러났어요. 누구세요? 지훈은 차분하게 저는 서연의 남편 지훈입니다. 중요한 와 할 게 있어요. 들어가서 말씀드릴까요? 혜리 씨는 망설이다 문을 열었어요. 거실에 앉아 지훈은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 사진들 보세요. 태준 씨와 제 아내예요. 혜리 씨가 봉투를 열고 사진을 꺼냈어요.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 키스하는 영상 캡처. 혜리 씨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눈물이 흘렀어요. 지훈은 태준 씨가 제 아내를 속였어요.
이혼했다고 거짓말하고. 증거 더 있어요. 비디오도. 혜리 씨는 소리를 지르며 거짓말. 태준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사진을 더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우는 미안해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당신도 알아야 해요. 혜리 씨는 울면서 아이들 때문에. 어떻게? 지우는 일어나며 태준 씨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소송할 거예요. 문을 나서며 지우는 혜리 씨의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차에 타서 집으로 가는 길에 지우는 핸들을 꽉 쥐었어요. 이제 태준 내놈 차례야. 그날 밤 태준이 집에 들어오자 혜리 씨가 사진을 던졌어요. 이게 뭐야? 설명해. 태준은 당황하며 여보, 오해야. 하지만 혜리 씨가 비디오까지 있어. 서연? 그 여자랑? 태준은 무릎 꿇으며 미안해, 실수였어. 혜리 씨는 소리쳤어요. 실수? 우리 가족 파괴한 게 실수야. 당장 나가. 이혼할 거야. 태준은 울며 제발 아이들 때문에. 하지만 혜리 씨는 문을 가리켰어요. 나가. 변호사 부를게. 태준은 짐을 챙겨 나갔어요. 그 집은 산산조각 났어요. 며칠 후 지우는 다음 계획을 실행했어요. 서연의 갤러리 상사들에게 익명으로 증거를 보냈어요. USB에 비디오와 사진을 복사해서 우편으로 보냈어요. 받는 사람은 갤러리 대표와 주요 투자자예요. 편지에 서연 매니저의 부적절한 행동, 고객 태준과 관계, 갤러리 명성에 해로움이라고 썼어요. 지우는 우체국에서 보내며 손이 차가웠어요. 집에 돌아와 서연이 오늘 피곤해 보이네라고 했지만 지우는 일 때문이야 라고 하고 방으로 갔어요. 다음 날 갤러리에서 비상이 걸렸어요. 대표가 USB를 열어보고 충격받았어요. 이게 뭐야? 서연 씨랑 고객? 투자자 하나가 전화로 이런 스캔들 있으면 투자 처리할 거야 라고 했어요. 대표는 서연을 불렀어요. 서연 씨, 이 사진들 뭐예요? 태준 씨랑 호텔. 서연은 얼굴이 하얘지며 그건 오해하여. 누가 보낸 거예요? 대표는 비디오를 재생하며 오해. 이 알몸 영상이 오해야. 고객과 이런 관계라니. 갤러리 이미지가 어떻게 돼? 서연은 울며 미안해요. 하지만 사적인 일이에요. 대표는 고개를 저으며 사적? 태준 씨는 우리 주요 고객이야. 투자자들이 알면 끝장이야. 당장 회의 열게. 그날 오후 갤러리 회의실에서 모두 모였어요. 동료들이 서연을 보며 수군거렸어요. 서연 씨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투자자가 화상으로 이런 직원 때문에 우리 돈 날아가? 해고해. 서연은 변명하려 했지만 증거 앞에 입을 다물었어요. 대표가 일단 정직 처분. 조사할게. 하지만 압력이 커.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네, 알겠어요. 동료들이 그녀를 피하며 나갔어요. 서연은 사무실에서 짐을 챙기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갤러리에서 서연의 소문이 퍼졌어요. 투자자들이 서연 때문에 거래 끊을까봐라고 하자 대표는 서연에게 자진 사직서 내라. 안 그러면 해고야라고 했어요. 서연은 사직서를 쓰며 울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 퇴사 후 예전 동료들이 메시지를 안 보냈어요. 예술계 모임에서 그녀를 초대하지 않았어요. 서연은 집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지훈아, 이게 다 왜? 하지만 지훈은 이미 다음 단계를 밟고 있었어요. 며칠 후 서연은 우편으로 이혼 소장을 받았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지훈의 이름과 증거 목록이 적혀 있었어요. 외도 증거, 비디오, 사진.
서연은 소리를 지르며 무너졌어요. 아니야, 이게 어떻게. 바로 지훈에게 전화했어요. 지훈아, 제발 받아. 미안해. 설명할게. 하지만 지훈은 받지 않았어요. 이미 집을 나간 후였어요. 지훈은 친구 집에 머물며 변호사와 통화했어요. 소장 전달됐어요? 네, 이제 재판 준비. 서연은 집에서 울며 메시지를 보냈어요. 제발 만나자. 용서해 줄게. 아니, 내가 용서받아야 해. 태주는 실수였어. 지훈은 그 메시지를 보고 삭제했어요. 실수? 내 인생이 실수야. 재판날이 왔어요. 법정에서 지훈은 차분하게 앉아 있었어요. 서연은 변호사와 함께 들어와 지훈을 보며 지훈아, 담라고 속삭였지만 지훈은 시선 피했어요. 판사가 증거 제출하세요라고 하자 최우진이 파일을 내밀었어요. 피고 서연 씨의 외도 증거, 비디오 포함. 서연의 변호사가 사생활 침해예요라고 했지만 판사는 외도 증거로 유효해요라고 했어요. 재판은 지훈 쪽으로 기울었어요. 재산 분할, 지훈 씨 70%, 서연 씨 30%. 위자료 5천만 원. 서연은 판결을 듣고 울었어요. 이게 끝이야? 지훈아, 제발. 하지만 지훈은 법정을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서연은 법원 복도에서 무릎 꿇었어요. 변호사 비용까지 더해지니 통장이 바닥났어요. 태준의 상황도 무너졌어요. 혜리 씨가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태준은 호텔에서 지내며 혜리야, 제발이라고 전화했지만 혜리 씨는 아이들 데리고 갈게. 너는 돈만 보내라고 했어요. 회사로 가니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대표님, 소문 들었어요? 고객 여자랑 주요 클라이언트가 계약을 취소했어요. 스캔들 때문에 안 돼. 투자자들이 돈 빼라고 하자 태주는 사무실에서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서연 때문에. 이게 다 그년 탓이야. 불륜 소송에서 지훈이 이겼어요. 배상금 2천만 원. 태주는 주식을 팔아 돈을 마련했어요. 회사 문을 닫고 직원들에게 미안해라고 했어요. 빈 사무실에 앉아 울었어요. 서연과 태준은 서로 연락했어요. 서연이 태준 씨, 내 탓이야. 결혼했다고 왜 속였어? 태준은 너도 결혼했잖아. 네가 유혹했어. 싸움이 커지자 관계가 끝났어요. 다신 보지 마. 서연의 가족에게 소식이 갔어요. 엄마가 전화로 서연아, 어떻게 그런 짓을. 아빠가 충격받아 누워 계셔. 서연은 미안해요. 엄마라고 울었지만 당분간 오지 마. 실망이야라는 답이 왔어요. 형제들도 언니, 우리 가족 망쳤어라고 했어요. 서연은 혼자 남았어요. 서연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낡은 벽지, 좁은 방.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손님, 계산할게요. 예전처럼 화려한 옷 대신 유니폼을 입었어요. 밤에 집에 돌아와 라면을 먹으며 울었어요. 이게 내 인생이야? 우울증이 왔어요. 잠 못 이루고 창밖을 보며 지훈을 생각했어요. 지훈아, 미안해.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친구들도 피했어요. 서연아, 요즘 바빠라고 핑계대며. 지훈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강남의 고급 콘도,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상사가 지훈 씨, 요즘 성과 좋아. 잘 이겨낸 것 같다라고 했어요. 동료들이 형, 힘들었지? 새 출발해라고 위로했어요. 지훈은 미팅 중에 미소를 지었어요. 네, 이제 괜찮아요. 주말에 새로운 여자를 만났어요. 카페에서 안녕하세요, 지훈입니다라고 인사하며
그녀는 지훈 씨 매력적이세요라고 했어요. 지훈은 데이트하며 웃었어요. 서연을 생각할 때 후회 없었어요. 그년이 자초한 거야. 서울의 밤에 지훈은 와인을 마시며 새 삶을 즐겼어요. 복수는 끝났고 그는 승자였어요.